안녕하세요. 브랜드 루시입니다. 오늘은 늘 퇴사를 꿈꿨던 퇴진생이었던 저를 퇴사시켜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를 먼저 이야기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회사가 전부였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했어요. 월에 183만 원을 받았는데 정말 힘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은근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아침마다 과일을 주는데 계약직인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다고 정규직에게만 과일이 따로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일부일 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2번의 이직을 더 거쳐서 제가 원하던 기준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고 월급도 이전보다 늘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산부를 위한 모성보호 정책이 있었지만 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축 근무를 신청해놓고도 야근을 했어요. 하지만 팀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네가 임산부라고 해서 너를 배려해줘야 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싫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을 오히려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팀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팀에 공석이 생겼어요. 덕분에 제 업무는 더 늘어서 3명이 하는 일을 혼자 맡아서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임산부라고 해서 일을 줄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3배가량 더 늘려서 하는데 비난받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전 업무를 다 소화하려고 하다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달 반을 침대에 정말 꼼짝없이 누워서 아기를 지켜야 됐어요. 하지만 결국 아기가 1달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작게 태어났지만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도 맞지만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은 후에는 사업과 별개로 제 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제 사업과 수익 모델이 빠르게 성공한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 오바마 등 성공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걸 몰랐다면 아마 지금도 직장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은 타임지에도 소개되고 성공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유명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에요. 인간관계, 뻔한 자기계발서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 뻔한 이야기였다면 워렌 버핏, 오바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는 책이에요. 무언가 잘 안 될 땐 딱 한 가지만 시도해보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재미있는 일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까다로운 고객. 광고용 인쇄용 그림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고객은 촉박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신경 써서 그려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내가 아는 고객 중에 항상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지곤 했어요. 그의 비판이 아니라 그가 비판하는 방식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 급하게 완성한 그림을 보내자마자 고객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사무실로 찾아가자 그는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어요.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했냐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자기 비판을 활용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안했는지 오히려 나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좋겠네요.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작품에는 좋지 않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도 신이 날 정도였어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일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드려야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좋아요.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회사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자 그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일은 아주 쉽게 해결되었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객은 나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헤어질 때는 그림값을 치르고 새 일거리도 주었죠. 실제로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용해본 방법이에요. 늘 불평을 하는 고객이 있었어요.
보통 컴플레인을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나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세세히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불평을 이야기하는 고객은 이 서비스에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불평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을 하면서 저라도 불편했겠다라고 맞장구를 치고요. 오히려 제 서비스를 제가 더 나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히려 고객분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분에게 먼저 체험하시도록 하고 의견을 여쭤봐요.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1년 넘게 장기 고객으로 계세요. 이 책에선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모습과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보고 해결점을 생각해보게 해요. 그게 이 책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자기계발서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상대에게 초점을 맞춘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비난을 하게 되면 방어기제가 작용해서 상대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나의 부족한 점을 먼저 보이고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가 세운 벽이 허물어집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면 칭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꽤 많은 부분이 칭찬 하나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칭찬한 대로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주세요. 사람은 무언가 도움을 받게 되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가 있어서 쉽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 팔고 싶다면 상대가 원하는 걸 말하게 하세요. 생각보다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과 성공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칭찬, 공감, 나눔, 관심. 이 책에서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을 6가지나 소개해요. 설득을 하는 방법은 12가지, 반감 없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무려 9가지입니다. 이 중 4개 맞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제 남편이 최근에 회사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줬더니 당장 읽어봐야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 이걸 20대 때 알았더라면 지금은 더 많은 부분이 바뀌어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땐 남을 이겨야만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답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일과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성공이 필요한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종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